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없었고 윤석열을 파면할 수 없었고 그랬다면 오늘의 이재명 정부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을 막아주시고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저 정청래도 당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이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던 파리 전당대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선언을 오늘 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인인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의 주인인 당원을 이기는 당권은 없습니다. 오늘 8월 2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제 민주당은 주인인 당원의 뜻에 따라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쓰임새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신 것은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로 저를 도구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원 뜻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해산 관련해서 혹시 어떤 입장을 다시 보여주실지 여쭙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모자란데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이건 좀 힘들었다, 어렵다 하고 느꼈던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당원들의 눈빛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고 또 현장에서 당원들의 열기를 느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그럴 때는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솔직히 그럴 때는 별로 없었고요. 현장에 가면 당원들의 많은 지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됐고 힘차게 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당원들의 마음, 당신과 여의도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공학, 정치공학, 언론공학에 의해서 5대5로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취재를 열심히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저 뒤쪽에 한번 받겠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권여당 수장이 되심으로써 앞으로 여야 관계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혹시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시거나 향후 야당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관련해서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지난 6개월간의 준엄한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원이 가라는 대로 갈 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도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계신데 여당 당대표가 되신 정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민생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나 정책들을 좀 생각하던 게 있으신지 좀 구상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서 민생도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개혁 작업을 제가 속력을 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행정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 전에 소위 말하는 3대 개혁 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당심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 과정에서 당심과 일반 여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심과 좀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당원들의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 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좀 승패를 갈랐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표 분석은 언론인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저는 오늘 행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분석들은 언론인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